서류 전형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없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력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력서의 구성과 작성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리멘토입니다.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직무 면접, 임원 면접의 순서로 각 단계를 합격해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각 단계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10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듯이 어떤 단계보다 정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서류 전형 단계입니다. 서류 전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18년 말에 만난 취준생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 저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서류 전형에서 한 번만이라도 좀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요. 그분 지금은 제1금융병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 전형은 모든 전형의 시작으로 서류 전형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없고, 서류 전형 단계에서 제출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기본 자료이며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보존하는 자료이죠. 제 경험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진행 중인 공기업 그리고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력서의 내용입니다. 이력서의 정보는 객관적인 정보이죠.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얼마든지 과장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평가위원 대부분은 자기소개서에는 어느 정도 과장이 있지, 그리고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즉 자기소개서의 신뢰도는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력서의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합벌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더 추가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이력서는 별 생각 없이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영상을 통해서 이력서의 구성과 작성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는 지원 시점까지 여러분이 쌓아온 객관적 결과 중 회사가 필요하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적사항, 학력, 경력, 대외활동, 어학능력, 자격증, 수상경력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별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하시되 만약 특정 지시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첫째, 이력서 내 오타가 없어야 하며 맞춤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오타가 있거나 맞춤법이 틀리면 바로 불합격은 아니지만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뢰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 기본 인적사항이 있어 사진을 제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최근 3개월 내 찍은 여권 사진 사이즈가 가장 좋습니다. 복장은 흰색 셔츠 또는 블라우스를 입고 찍으세요. 그래야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토샵은 적당히 하세요. 면접 시 사진과 실제 얼굴의 차이가 있으면 면접위원의 첫마디는 이 사진과 너무 다른데? 와 같은 말로 긍정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면접의 목적은 실제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뭐 이쁘든 안 이쁘든 외모하고 상관없이 실제하고 뭔가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학력과 경력 시점을 봤을 때 최근부터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또는 면접위원이 중요시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 대학원 경력이 있다면 대학원, 대학, 고등학교 순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 전공명, 회사 이름 등 각 단체의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건국대를 졸업하셨다면 건대와 같이 약자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죠. 넷째, 경력과 대외 활동의 차이는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최소 산재보험 이상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경력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외 활동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가 경력일까요? 만약 산재보험을 납부하셨다면 이는 경력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는 경력이 아닙니다. 경력이란 말은 언제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그것은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경력과 대외활동, 수상경력 자격증은 직무와 관련 있는 것을 제발 좀 기재해 주세요. 지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작은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 가대 포장하는 느낌? 이력서를 읽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에 심한 연봉을 기재하는 기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연봉 규정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마 정도야 돼, 또는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기업이 많이 주고는 싶지만 많이 못 줄 테니까 좀 그 정보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실제 심한 연봉을 기재하기보다는 회사 내규에 따르겠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봉이야 최종 합격하고 나서 협의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나를 세울 필요 없어요. 내가 합격하고 나고 내 평가가 좋으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기회를 차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력서를 통해 회사가 여러분을 판단하듯 여러분도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회사에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이력서에 기재 못하게 돼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 30인 이상의 규모 회사는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은 3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30인 이상이든 30 미만이든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가족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라고 하면 그 기업은, 그 회사는 저를 믿고 그냥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에 관념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사람에 대한 관념이 없을 확률은 더더욱 높습니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정말 높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결코 좋은 경험을 줄 회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회사는 결코 추천하지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력서 작성이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챙길 것 많으니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해서 첫인상을 아주 단정하고 잘 교육받은 느낌으로 전달해 보시고요. 이력서 양식을 보면 지원회사를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